인사이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율입니다. 저는 크림입니다. 수박입니다. 네, 오늘은 밀레님께서 알코올 중독인 남편과 같이 사는 이슈에 대해서 케이스를 주셨어요. 제가 먼저 케이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알코올 중독자 남편과 같이 지내며 매번 희망과 절망 그리고 좌절로 이어지는 뺑뺑이 같은 삶에 너무 지칩니다. 남편은 술을 마실 때마다 약속을 어기며 가족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집단 상담 수업을 듣고 나름대로 남편과 나를 분리하고 경계를 확실히 세웠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뿌듯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면 편하겠다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남편의 알코올 중독의 도가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사실처럼 해서 믿었다가 나중에 거짓임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와 저와 삶이 피곤해지고 결국 남편과 분리 및 경계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분노와 화가 훨씬 더 격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또다시 남편이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싶은 기대를 걸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헛된 희망이란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편과의 경계 분리를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며 지냈던 것이 터무니없는 내 자만임을 알게 되고 다시 원래대로 도루묵이 된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실망이 커집니다. 그래서 좌절감까지 죄책감마저 들면서 무기력해집니다. 어떻게 해야지 제 삶이 알코올 중독 남편으로부터 행복해질지 막막합니다. 그저 이혼만이 답인 것 같지만 아이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라고 주셨네요. 여기 이렇게 보면 몇 가지 그 이슈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한번 나눠볼게요. 네.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거는 일단은 뺑뺑이 같은 삶. 계속 뭔가 이게 해결되지 않고 반복된다. 그리고 희망과 절망 사이에 좌절로 이어진다. 라는 게 지금 가장 본인이 무기력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고 지금은 약간 자책을 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심리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 분리라는 것을 좀 배웠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해 봤다. 근데 이렇게 적용하면 될 수 있다는 게 착각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자만이었던 것 같다라는 뭐 안 통했으니까 그죠? 뺑뺑이처럼 계속 되니까 이렇게 지금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분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지금 남편이 술을 마시는 정도와 거짓말하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또다시 다 무너져 버리고 더 화가 격하게 일어나는 것.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이게 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랑 기대를 갖는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건 남편이 알아서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그냥 남편이 좋아지면 좋겠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헛된 희망이란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잘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헛된 희망이라는 걸 정말 잘 안다면 다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남편이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싶은 기대를 걸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는 같이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앞에가 정말 진정한 마음이 아닐까 뒤에는 판단으로 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혼에 대한 거, 해결책에 대한 막막함.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궁극적으로는 해결책을 구하고 있는데 막막하다 하면서 이혼 얘기를 꺼내는데 아이라는 상황적인 핑계라고 할지 뭐라 할지 하여튼 아이 때문에 망설여진다. 그래서 이혼이 답일까? 이혼을 해야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 이혼을 지금 하고 싶진 않은 마음? 이렇게 저는 느껴져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으로 키운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이혼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 이제 벌써 뺑뺑이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밀레님이 이혼을 확실하게 결정하고 실행에 딱 옮길 힘이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무기력하고 죄책감이 들고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이제 이렇게 중독자인 사람들과 사는 성격 패턴으로 제가 예전에 동영상에도 올린 바 있지만 공의존적인 관계라는 컨셉 개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본인도
남편이 알코올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만큼 남편과 붙어 사는 삶으로부터 사실 헤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좌절로 이어지는 뺑뺑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가 사실 핑계가 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는 이혼으로 지금 마음이 많이 서거나 기울어져 있는 그런 결단력 있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 5가지 정도를 짚어봤는데 다른 분들 혹시 어떤 생각 있으신지. 저는 일단 사연만 읽었을 때는 저도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율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뭐 아이 때문에 이혼이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뭐 어떤 커뮤니티 글 같은 거 보면 되게 많이 올라오는 사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자식이 너무 힘들어서 글을 썼는데 우리 엄마는 뭐 나 때문에 이혼을 못 한다고 한다. 이러면 거의 대다수의 댓글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 하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났고 마지막에 이제 무기력하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남편으로부터 행복해질 수 있는 것까지 이제 나와버리니까 뭔가 사실 이혼은 별로 이 답지 보기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의 문제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으시고 저희 집이 늘 겪어왔었던 패턴이에요. 지금 여기 들었던 밀레님의 사연이 저희 집은 겹쳐지는 게 굉장히 많은데 항상 뭔가 아빠의 알코올 문제로 인해서 집에 갈등이 생기고 엄마가 뭐 사실상 그 사람의 알코올 문제를 저희가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거기에 이렇게 맞물려서 뭔가 진짜 그 악순환? 그걸 어떻게 깰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그 막 힘들어 하다가 엄마가 막 이혼을 하겠다, 이혼을 준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저도 이 가정 안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혼을 하고서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뭐 마음속으로 정리도 다 하고 이혼 후에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해질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나는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런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혼을 못 해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다시 왜 이혼을 안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너희 때문에 나는 널 위해 참는 거야. 그리고 뭐 주변 어른들도 너 때문이야. 네 사주팔자에 부모가 헤어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너 때문에 니네 엄마가 참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더 말을 잘 들어야 돼. 넌 더 착해야 돼. 뭐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나중에는 제가 막 죄책감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는 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 내가 태어남으로 해서 엄마는 저기에 매여가지고 저렇게 고통받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더 잘해야 되고 난 엄마한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돼. 이 망가진 삶에 대한 보상을 내가 해야 돼. 그런 강박도 되게 많았고 그 늘상 진짜 좌절하고 이혼이 안 되고 나면은 막 엄마한테 화가 났다가도 엄마한테 화를 못 내죠. 엄마는 나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된 거니까. 그럼 내가 너무 미워지고 그래서 정말 되게 무기력해졌었어요. 진짜. 그게 그냥 무기력만 아닐 것 같은데 어떤 마음들이 들었는지. 사실 그게 한 아이가 부모는 부부간의 문제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지금 자식으로서 끌어들여져 버린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이나. 그것도 2차적으로 사실 주변 사람들이지 우리가 분명히 1차적으로 그거는 그 문제에 직접 해결하지 않고 있는 부모님이 끌어들인 거가 되는데 그게 이제 가족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봐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해결해야 될 당사자들이 책임을 전가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때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지 그때 느꼈던 무기력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막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알코올 문제는 사실 늘 일상인 거거든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고 매일매일 갈등이 일어나고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 걸 늘 봐야 되고 근데 어떻게 해결은 할 수가 없고 뭔가 이혼이라는 해결책을 하려고 해도 항상 이유는 나 때문에 동생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할 수 없어 라는 걸로 좌절돼 버리고 되게 모든 게 다 밉고 그냥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되게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느낌? 그럴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충고가 없는 데서 계속 여기도 뺑뺑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아이 입장에서도 충고 없는 뺑뺑이에서
갇혀 있는 느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밀레니um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너 때문에 이런 상황은 없을 수도 있죠. 이 사연은 없으니까. 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난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 생각한다. 그거는 암암리에 전달이 되거든요. 눈빛 하나 아니면 쓱 지나간 말로 하는 것 하나, 뭐 누가 전화한 얘기를 듣는다던가, 또 남편이랑 싸우는 와중에 얘기를 한다던가. 아이들은 이런 거 되게 민감해요. 엄마가 정말 책임을 지고 살고 있는지, 뭔가 탓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여기에 죄책감을, 내가 여기에 책임이 있는지 아닌지는 집안의 역동 안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있는 절망감이나 그 출구가 없을 때, 껴있을 때, 이게 오롯이 그 아이의 부담으로 되는 것 같아. 되게 안타깝고, 좀 이제 지난 일이지만 수리님한테는 그때 감정이 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분리나 경계를 못 세웠던 사람이었으니까 굉장히 공의전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 걸로 가져와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못한 거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괴롭고, 그런 게 되게 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제게 아닌 걸로 분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예전만큼 그런, 왜냐면 아버지는 아직도 알코올 문제를 겪고 계시니까 좀 많이 좋아지시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겪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옛날처럼 심했던 날에는 엄마가 또다시 무너져요. 또다시 굉장히 막 스스로 힘들고 막 그런 감정이 엄마도 올라오고, 옛날에는 그거에 같이 휩쓸려갖고 내가 진짜 내 남편이 그런 것처럼 내가 그걸 다 같이 겪었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약간 제 경계를 세우면서 보다 보니까 약간 엄마한테도 아빠가 그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같이 엮어 들어가가지고 내 고통인 것처럼 엄마도 약간 그런 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엄마가 아빠와의 공유전적인 관계, 자립이 안 되고 분리가 안 되고, 계속 그 사람의 알코올 문제를 내가 어떻게 통제해보고자, 혹은 그 사람의 알코올 상태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삶을 살면서 분리가 안 되고 있는 그 과정이 오롯이 딸이었던 사람, 딸한테도 전이가 되는, 이제 딸은 그런 엄마와 또 공유전이 돼서 경계가 없어지고, 그 엄마의 아픔과 슬픔과 오락가락함이 마치 내가 책임을 지고 돌봐야 하는 이제 그런 걸로 전이가 되었다는 면에서, 이게 정말 경계가 없이 가족 내 어떤 건강한 상태와 기능적인 부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딸은 또 이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죠? 이것도 이제 자신과 자기 아버지도 그런데 엄마와의 관계에서까지 양쪽에 이제 내가 나를 잃고 그냥 흡수돼서 우왕좌왕하면서 계속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자신을 세우고 일단은 구제를 해야 될 거고, 또 그러면서 얼마나 죄책감을 많이 느낄까. 사실은 암암리에는 너희가 원인이야 라는 게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고 거기로부터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힘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약간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힘이 없었을 때는 저도 약간 알코올 중독처럼 술을 마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뭔가 그때 저희 엄마하고 남동생은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아빠는 계속 술을 드시고, 그러면 이제 밤이 돼서 그들 간의 갈등이 막 이렇게 있을 때 둘은 약에 취해서 잠이 들고, 한 명은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저 혼자만 맨정신으로 그 상황에서 견디어야 되는 건데,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매일 저도 같이 이제 아빠랑 그냥 아빠가 취할 때 나도 같이 그냥 취해버리자, 그냥 제정신으로 있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같이 무너졌었던 게 있어가지고, 내가 아빠를 되게 욕했는데 아빠랑 비슷하게 나도 약간 중독적으로 가고 있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지금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술 같은 게 먹고 싶을 때 되게 막 저를, 이거는 안 되는 거가 아니라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거다, 나를 보호하려면 이건 안 되는 거다 하고서 좀 멀어지려고 하고, 저는 사실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걸 하면서 많이 힘을 얻었었거든요. 좀 분리나 경계를 세울 수 있는 힘을. 그게 없으면 같이 중독적인 걸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크림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코올 중독이 세대 전이도 실제 되고 있고 그 안에는 크림 같은 메커니즘도 분명히 있어요. 저거 말고 내가 어떻게 도저히 이거 맨정신은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 봐왔던 거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한다던가 또 그 가족 다이내믹 안에서 분명히 촉발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크림님은 다행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자원이나 힘을 잘 쓸 수가 있었고 또 많은 워크들을 인사이트 우리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왔지만 많은 경우에 중독자 가족 내에는 중독 이슈들이 뭐 그게 관계 중독이다, 쇼핑 중독이다, 음식 중독이다, 뭐 섹스 중독이다, 게임 중독이다, 또 다른 마약류 뭐 알코올 중독이다 많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에 또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또 필요하고 결국 내가 누구를 통해 보지도 못했던 뭐 부모님을 통해 보지 못했던 자립이라는 거를 스스로 읽어낸다는 거에 모델도 없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게 되지도 않아요. 이건 보통 또 그 쉐임, 수치심이라는 이슈 때문에 그것만 아니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뭔가 그냥 밤마다 일어나는 악몽 같은 일 해놓고 없는 척하고 지내기도 쉽기 때문에 아주 때맞춘 적시에 도움을 구하는 것들이 많이 지연되고 그러면서 암암리에 이렇게 은근히 배어있다. 뭐 내가 결혼한 이후에 불화 속에서 갑자기 이런 중독적인 심틈이 또 드러나기 시작한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많이 경험들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크림님이 본인의 경험이었지만 정확하게 반영된 경험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저도 방금 아이님이 마지막에 뭔가 부모에게서 보지 못한 자립? 이게 되게 확 와닿았고 크림님 얘기하실 때에도 아니 그 어린아이가 이걸 못 봤는데 어떻게 거리를 두고 경계를 세우고 분리를 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마지막에 보지 못한 자립이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그치 그거 못 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 이 아이는 이런 상태인데 근데 이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 한다고? 그게 과연 진짜 아이를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관계성은 남편과 계속 살고 있고 여기 말씀 밀레님 케이스처럼 남편의 알코올 정도에 따라 우리 집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너무 피곤해진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위해서 이 상황을 이혼하지 않고 유지하는 게 아이를 위해서 내가 그냥 이혼해서 떨어져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뭔지도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뭘 느끼고 뭘 배우겠어. 아이들이 노출되는 관계성이라는 게 뭐고 내가 또 남편과의 이런 관계성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겪는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내가 말을 안 한다고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이 영향을 안 받느냐. 그럴 순 없잖아요. 그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죠. 예. 특히나 아이를 위해서 내가 더 안 한다. 그만큼 마음을 많이 쓰는 자식이라면 그 자식도 부모한테 촉각이 곤두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라는 말은 사실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경제적인 이유? 아이를 뭐 키우려면 뭐 예전에는 이혼한 뭐 부모의 자식이라는 게 뭐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정말 아이가 너무 창피하고 힘들어하는 건지 본인이 내가 이혼녀라는 게 힘들고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창피함을 느끼는 건지 또 경제적이라는 것도 아이가 정말 이혼하면 얘가 먹고 자라고 공부할 경제적인 게 없어진다는 뜻인지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된다는 얘기인지 이거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정말 진솔하게 엄격한 정직성을 들이대서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차라리 내가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이혼을 못하겠다 하면 깔끔해요.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엔 해결책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경제력 때문에 당신이 이런 부분을 희생시키는 대신에 이런 삶을 계속 사는 것은 어떠냐, 아니면 그 경제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냐, 하나의 성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데 이제 공유존적인 성격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 이런 애매모호함이거든요. 대충 애 때문인 것 같고 대충 돈 때문인 것 같고 이제
정말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고는 잘 안 해요. 그럼으로써 본인을 스스로 그 뺑뺑이 안에 가두게 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직면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삶의 행복과 내 지금 어떤 부부간의 관계성의 이슈라던가 나는 이렇게 무기력해도 되는지, 그리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은 어떤 면에서 병이야, 저거는 정말 본인이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바뀔 수 없어, 그리고 본인이 그걸 굉장히 간절히 원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들을 직면하면 이제 어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괜찮아 보이는지 아닌지를, 현실을 아주 직면해서 하나씩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 내가 뭔가 해야 될 것들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무기력해지기만 하고 그 안에서 계속 뭉개져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중독자 가족들과 그걸 돌보는 어떤 사람으로서 공유존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 특징에는 그 책임을 스스로 지는 건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런 가정을 일구는 아내, 엄마, 저런 알코올 중독인 남편을 보조하고 그래도 서포트해서 이게 돌아가도록 하는 사람, 한 집의 며느리, 딸, 이런 역할을 빼고 사실 자기 자신이 잘 없어요. 왜냐, 나를 스스로 존중하고 내 가치를 찾아보고 나의 생각과 뭔가를 주장하면서 주체적으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무언가 이렇게 붙어서 의존해서 나라는 가치를 느끼고 존재하고 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걸 떼어놓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에게 뭐가 중요하고 너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네가 선택해라 하게 되면 실존적으로 굉장히 위협을 느끼겠죠. 저는 아까 아율님께서 역할 얘기하실 때 제가 예전에 남자친구들 만나면서 되게 의존적인 성향이 있었던 때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약간 밀레님처럼 막 어떻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 라는 거를 되게 스스로 그거에 취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난 되게 노력하고 있어,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되게 남 탓하는 마음도 안에 생기고 했었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같은 맥락이네요, 그죠? 네,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나 나에 대한 만족감이 아니라 이 역할을 사람한테 통한. 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혼을 한다 그러면 엄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형태가 될 거고, 아내로서의 역할, 며느리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변화가 생길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불편하게 여기는지 두려움이 있는지를 사실은 직면하고 인정하고 그것부터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사실은 이거는 지금 내가 해결을 하려는 마음으로 있는 상태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두 번째로 또 있는 이슈 중에 뭔가 내가 이렇게 외부적인 도움도 구하고 전문적인 도움도 구했다, 집단 상담도 하고 개인 상담도 좀 하면서 이런 걸 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심해지면 내가 그동안은 조금 분리를 하고 지내는 거에 변화를 나름 가져왔던 것 같고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자만이었다. 자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다가 갑자기 어떤 자기와 되게 동일시되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이라도 경험을 하면,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내가 뭔가 얻은 것 같고 안 것 같고 이제 하기만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좀 더 섣불리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제 사실 그 뒤에 왔던 좌절감이라던가 무기력이라던가 자책은 듣기에 요거는 조금 독특하다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자책과 좌절감과 자만이 사실은 좀 같이 가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남편이 알코올릭인데 내가 어느 정도는 좀 어느 날 술 마시고 좀 와도 예전처럼 안 구는 것 같고, 나도 이제 좀 쿨하게 딱 뛰어노니까 남편 눈치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마음을 딱 꺼버리고 내 인생 내가 지키겠어 하고 사니까 조금 옛날같이 막 나한테 뭔가 주정을 한다던가 이런 건 없어지고 남편도 눈치 보는 것 같아서 조금 희망이 생겼어. 그랬는데 어느 날, 알코올릭은 원래 예측 불허잖아요.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게 병이니까. 어느 날 남편이 진탕 마시고 왔는데 거짓말까지 하고 되게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더 딴 때보다 화가 나서 배운 거고 뭐고 막 그냥 쏟아붓고 막 개입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막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똑같이 그냥 저 사람이 또 저렇게 해왔네. 안타깝고 좌절스럽고 이런 마음은 있겠죠. 하지만 내가 왜 내 경계를 지키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막 나를 탓하고 이건 착각이었어, 자만이었어 하면서 막 자책하는 마음은 조금 독특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두 가지가 느껴져요. 하나는 두려움? 누군가에게 격하게 막 뭔가를 하고 나면 이 관계가 틀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전적이라면 이 밀레이님에게 그런 성이 만약 강하다면 그게 누구의 잘못이든 관계가 틀어지는 쪽으로 내가 뭔가 불쾌감을 많이 표현하고 나면 항상 죄책감이 들고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만 헤어지고 싶다지 사실 정말 속에서 내가 설 수 있는 힘과 독립되고 분리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는 이상 내가 하는 행동이 분리를 시키는 쪽이다, 파괴한다, 어떤 이런 유착을 그렇게 되면 다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불안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좀 그런 부분에 반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더 중요하게는 이런 이슈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끔씩 경험되는 부분이긴 한데 상황이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욕구가 있죠. 네. 내가 충분히 이것을 통해 들여다보고 나를 충분히 통찰하고, 분명히 상황은 그렇게 매지컬하게 뭐 남편이 어느 날 좀 나아지는 희망, 이거는 그냥 판타지지 상황 그렇게 가지도 않고, 상황들은 변화라는 것은 내가 다른 선택들을 하고 다른 것들을 정말 실천했을 때 하나하나 읽어내는 거지, 또 그게 내 마음에서 안 된다면 그냥 읽어내지 못하는 거죠. 심플하게. 준비가 돼서 그 변화를 읽어내거나 준비가 안 됐으면 그 변화를 실천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 과정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빨리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뭔가 해결이 됐으면 이렇게 빨리 즉각적으로 이 고통으로부터 그냥 벗어나는 거가 내 희망이다, 내가 원하는 유일한 목표다 하면 이거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놓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누구나 고통으로부터는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근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책임은 내가 져야 되죠. 그거는 남편이 그냥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마디 듣고 내가 몇 번 시도해본 약간의 다른 접근 이런 걸로 일어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인식하고 자각을 하고 이 과정을 겪는다면 아마 두 번째 고통, 예를 들면 막 나를 심하게 자책하고 좌절하는 고통은 좀 덜 겪으면서 이 과정을 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또 안 됐네? 그냥 아직 난 더 배워야 되는구나, 나는 더 해야지, 그냥 계속 해야지, 하다 보면 이렇게 열받을 때도 있고 그런 거지 하고, 뭔가 이게 막 급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여전히 그 길로에 있다는 거는 의심치 않아요. 그러면 혼란스럽지도 않고 심하게 좌절하지 않거든요. 여기 계속 가야지 뭐, 이거 될 때까지. 그죠? 그런 마음이 사실은 맞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 길을 찾았어, 이제 몇 발자국 가봤고 이거니까 됐어 했는데 그게 안 통했다고 확 무너진다는 거는 이 길을 내가 끝까지 걸어가겠다. 내가 저기 통로를 숲을 헤치고 도와주는 뭐 심리상담가가 있고 뭐 동료가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모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숲을 정말 헤쳐서 통로를 찾아내서 그거를 제 발로 그 밖으로 걸어 나가야 하는 거는 오롯이 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고 분명하게 지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근원적인 직접적인 문제 이슈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빨리 뭔가 상황에 대해서 요구하는 마음, 이거는 사실 뭔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내가 걸어서 출구를 찾아 내 힘으로 그 문을 활짝 열고 그 밖으로 내가 발을 디뎌야 나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럼 그 출구가 안 보이면 그냥 보일 때까지 가야죠. 사실 이제 이렇게 경계를 세우고 가는 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변함으로 해서 저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바뀌어줬으면 좋겠는 마음도 밑에 있잖아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는 거가 있는데, 어쨌든 알코올 중독자 가족으로 살면 그 마음하고도 멀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그 역동을 겪어 나가는 거고 나는 거기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라면 그래도 이제 그거 안으로 같이 말려 들어가서 이렇게 막 같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내 경계를 지키면서 견디고 나가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걸 바뀌고 있는 와중에 내가 바뀌었으니까 저 사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은 사실은 욕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타인을 통제하려는 마음 저변에 깔려 있죠.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했으니까 내가 이 길을 다 가고 내 출구 찾기 전에 너도 이 길을 그만큼 따라와주고 너도 출구 구경이라도 했어야지. 사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빠른 즉각적인 결과를 차마 기대할 수도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사실 저변에 깔려있는 너가 바뀌어주길 바라는 마음. 내가 이것을 저 사람과 상관없이 오롯이 이뤄내겠다가 아니라 그리고 이거는 정확히 내 문제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의 문제인데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그만큼 바뀌고 있어야 되는 거가 나의 기대에 있고 그게 안 됐을 때 이렇게 실망이라도 할 수 있죠. 사실 이게 오롯이 내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하고 자책하는 마음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되게 신기했던 게 마음에 약간 순서가 있네? 순서가 있다? 라는 생각이 약간 잠깐 들었었거든요. 그 순서가 뭔지 사실 되게 무의식적으로 모르는데 이게 순서가 있어서 이거 다음에 이게 나오는데 나는 그 세 번째 이것만 알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했고 아율 프로그램을 하면서 항상 겪는 뭔가 신기하거나 새로운 느낌은 이런 거에서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게 있어서 지금 이게 나온 거네? 약간 좀 이런 맞아요. 마음에 이렇게 좀 레이어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맨 위에 내 의식에 속삭이듯이 하는 생각들? 근데 사실은 그 밑으로 가보면 좀 더 심층적인 욕구에 근거한 또 의도나 욕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접촉을 못할 때 근데 사실은 생각이 그거를 스크리닝 해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 걔는 왜 이 맥락에서 있을까를 가보면 사실 그 밑에 또 조금 더 깊이 더 기반이 돼서 깔려있는 욕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욕구를 항상 늘 접촉할 수 있고 늘 알 수 있으면 이렇게 자기 기만적으로 살지 않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기만적으로 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꼼꼼히 스스로 좀 더 진솔하게 인정하고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라는 마음이 가장 심층적인 욕구들을 더 빨리 접촉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마음의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는 인사이트 그룹에서는 이거 발견해내는 워크만 계속 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뭐 어떤 책을 읽고 여기 이제 밀레니엄의 케이스에도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맨 표층에 있는 생각들이죠. 우린 저걸 많이 믿고 살아요. 그리고 저거를 가지고 상담도 그런 얘기만 계속 해가지고 뭐 변화나 이렇게 해소가 안 되죠. 자기의 정말 진실한 욕구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더 경험적인 어프로치를 쓰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욕구들은 찰나찰나 어떤 살짝 짓는 표정이라던가 몸의 감각이라던가 또 내가 하고 있는 말과 다르게 오는 아주 미세한 떨림이라던가 감정 이런 것들에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진솔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까지도 캡처를 해서 알아차려 보면 점점 그 베일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제 경험에서는 그렇게 자꾸 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면 그게 개발이 되는데 그게 습관이 되려면 지금 밀레니엄 케이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책임지고 뭔가 직면하겠다는 마음이 기반에 깔리지 않고는 우린 계속 회피하고 싶어요. 살짝 비껴놓고 싶고 거기까지는 건드리기 싫고 뭐 거기까지 얘기를 해. 뭐 혼자 있을 때는 이런 거 많이 하죠. 모르겠다 좀 그냥 쉬자. 골치 아파 머리 털고 그냥 자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진실에서 멀어지죠. 저도 진짜 이렇게 뭔가 직면하고 책임지는 게 무서워서 정말 많이 포기하고 회피하고 이런 걸 많이 겪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그 뺑뺑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계속되는 악순환 안에 들어가는데 지금 뭐 수박님 얘기랑 아율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떠올랐던 말은 나를 구하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진정으로 나를 구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리 뭐가 달라진다 한들 내가 쟤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 딸이라는 역할이 있고 뭐 직장에서의 역할이 있고 친구로서의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저인 것 같거든요. 나에 대한 거. 정말 진짜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 건지 생각을 하고 무섭지만 직면하고 어떻게든 나아가겠다라고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가야지만 진짜 나를 그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는 거지. 잠깐 이렇게 뭔가 해보고 이 사람이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주저앉기엔 내가 너무 안타깝고 내가 너무 불쌍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대로 계속 가야 하는 거. 맞아요. 저도 밀레님한테 마찬가지로 밀레님이 좀 더 힘을 내고 스스로 이건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은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나에게. 이 상황에서 이건 나에게 엄연한 현실이고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삶을 살길 바라느냐에 타인이 좀 좋아지는 거. 내가 뭐 전문 서비스 통해서 내가 직면하기 어렵고 두렵고 불편한 거는 안 보고 스무스하게 구제받을 거라는 그 마음은 분명히 내려놔야지 이게 뺑뺑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뺑뺑이는 본인이 만든 거거든요. 사실 엄격하게 말을 하면 출구가 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혼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별거 해버리고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거를 아무도 말릴 사람은 없어요. 아이들도 아니에요. 아이들은 상황의 일부예요. 지금 이 상황이 꼭 아이들을 위한 상황이냐? 이게 솔직히 밀레니엄을 위한 상황인지 아이들을 위한 상황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뺑뺑이라는 둘레 이 감옥은 사실 본인이 만든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핑계가 떠오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 핑계가 떠오르고 아니야 내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고 이런 도움을 받았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았는데 이것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무기력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받은 도움을 내 안에서 실현을 시켜야죠.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건 누구의 의욕이고 욕구죠? 본인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구제받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직면하면 내가 불편한 거, 내가 억압해왔던 감정도 두려움을 뭐 수치심이든 다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그렇지 않은 길이 세상에 있나요? 이거는 내가 실존적으로 직면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야 이건 뺑뺑이 아니라 앞으로 난 스트레이트한 길이 돼요. 그리고 출구가 멀던 가깝건 그림자라도 보이겠죠. 그리고 그 길에 내가 몇 번 넘어지건 옆에 서포트가 있건 없건 내가 한 발 한 발 내디디면 언젠가는 도달할 거고 그리고 그게 설사 도달을 뭐 하기 빨리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가고 있는 과정에 나는 스스로에 대한 긍지도 느낄 수 있고 스스로를 지키고 있고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자괴감과 자책감과 무기력에 빠지는 이 굴레로부터는 스스로 구제받죠. 그래서 오늘 밀레님의 케이스를 통해서 마음의 여러 각도들을 살펴본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의 심층적인 욕구들 서로 갈등적이고 충돌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살짝 숨겨져 있고 회피되어 있는 마음들도 많이 있을 거고 밀레님이 정말 스스로의 안장을 더 챙기고 기여를 이렇게 딱 세우고 이건 내 길이다라고 인정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일단 그게 되지 않으면 길은 험난할 수 있죠. 가다 돌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잡초들이 무성해서 앞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안개가 그치만 이게 내 길인데 어떡하겠어요. 각자 길이 있고 이것 안에 탓하는 마음, 은근히 이게 남편의 책임이라던가 나를 충분히 구해줄 외부 소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으로부터는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진 않은지부터 좀 해결을 하시고 온전히 이게 어쨌든 나의 path고 내가 이 안에서 뭘 겪던 그 자체가 의미 있다라고 시선이 전환되지 않고는 이 반복되는 뺑뺑이가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한번 성찰을 해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사실은 정말로 이런 중독자 가정에서 파트너가 중독자다 이런 사람들과 살 때에는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요. 왜냐하면 누군가 동거를 하고 거주를 같이 하고 사는 거잖아요. 이거에 영향을 안 받고 나를 지킨다. 자립된 사람도 심지어 자립된 사람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만큼 또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이해받고 공감받을 수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과 연대와 유대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치료 그룹이라던가 서포터 그룹의 일환이 되어서 계속 워크를 해나가는 과정이 내가 언제까지 해가 아니라 내가 내 행복해질 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네. 그게 어떤 형태든 그게 뭐 남편과 이혼을 하는 형태든 내가 같이 사는 형태든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식으로 저는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들, 뭐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그 파트너들이나 연인 관계에서도 중독 성향이 있는 사람들과 또 그 자기애적인 성향에서 제가 공유존 관계에서 얘기했듯이 뭔가 이렇게 나를 자꾸 희생하고 놓쳐버리고 그 관계에 그냥 몰입이 돼서 그게 존중이 아닌 우월과 열등의 어떤 관계에 들어가더라도 이 관계를 벗어나서 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꾸 그 자기 존중이 아닌 자기 학대적이라던가 자존감이 굉장히 깎이는 어떤 상황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케이스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네, 한번 비교해서 보시고 본인들한테 어떤 면이 이것과 비슷한가, 그때 내가 가져야 마음 자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정리도 해보시고 하는 게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전 되게 마음에 위로가 되었어요. 특히 내가 행복해질 때까지 라는 게 진짜 그렇지, 그거를 느끼기가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사실은 뭔가 일상을 지내면서 자꾸 그거를 잊어버리고 다른 걸 잡으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 그게 참 많이 와닿은 것 같아요.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여기 밀레님이 마지막에 남편으로부터의 행복을 얘기하신 게 있었는데 이게 내가 나를 갈아 넣어서 노력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얻는 행복이 아니라 밀레님도 엄청 노력하고 계신 거잖아요. 엄마로서도 그 사람의 아내로서도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고 견뎌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조금이라도 나를 좀 지키고 나로부터 오는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정말 수박님 말씀처럼 저도 되게 위로받은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질 때까지 내가 나를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우리 모두의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까지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밀레님 사연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사연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율마인드워크에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뤄드리고 직접 참여도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인사이트 그룹은 중독적인 성향을 다루는 충만한 삶 프로젝트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배우실 수 있는 10주 과정이지만 굉장히 심층적으로 들어가고 스스로 볼 수 있는 과정이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셔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